안녕하세요. 최근 제 매매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data.csv 파일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 정리한 파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하고 싶은 데이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종목을 찾았을 때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에서 찾았는지 거래대금 상위에서 찾았는지 1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총 3개의 루트가 있는데요. 나머지는 0이고 딱 하나만 1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1이 중복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거래대금 상위, 그리고 관심 종목 중 단 하나만 1이어야 하죠. 그래서 어느 루트를 통해 종목을 찾았을 때 수익이 큰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각 칼럼별 1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수익의 평균, 민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작성해둔 코드를 활용해 볼게요. 1이면 true가 반환되고 0이면 false가 반환됩니다. 이렇게 df로 감싸면 이제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가 1인 경우만 선별되게 됩니다. 여기 보면 7이 없죠. 7은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가 1이 아니라 0이었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평균 민값을 구하기 전에 콤마를 없애주겠습니다. 콤마가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평균 민값을 구해보겠습니다. 플러스 수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도 똑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러스 수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가 수익금 평균이 더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종목은 아직 데이터가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추가해보고 다음에 이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종목을 찾을 때 등락률이 수익률이 높은가 거래대금의 수익률이 높은가 구분해서 계산해 보았는데요. 거래대금 상위가 더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시 거래량에 큰 수익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목을 선정할 때 거래량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거래량은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좀 더 자세하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제 매매 스타일을 기준으로 등락률로 종목을 찾든 거래대금으로 종목을 찾든 평균적으로 수익을 내는 건 알 수 있습니다. 등락률로 종목을 선정하면 평균적으로 한번 매매할 때마다 9,000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으로 종목을 선정하면 평균적으로 한번 매매할 때마다 2만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 말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손실만 안 나면 주식 투자는 성공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효율이라는 측면에서는 엄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등락률을 기준으로 종목을 찾으면 수익을 내긴 해도 기대 수익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긴 벌죠. 그러나 매매할 수 있다면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종목을 찾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기대 수익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거래대금으로 종목을 선정하는 건 자명합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판단할 것이 바로 등락률로 종목을 선정하는 것도 앞으로 지속해야 할까라는 의문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측면에서 하나는 버리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만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매매하다 보면 점점 관련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노련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등락률도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수익 기회를 버리는 건데요. 기회 비용의 측면에서 따져봐야 합니다. 사실 최근 매매 경험을 통해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매매할 만한 종목이 출현하는 횟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개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체 매매 횟수는 40회입니다. 총 매매 횟수 40회 중 등락률로 종목을 찾은 경우는 30회, 거래대금으로 종목을 찾은 경우는 10회입니다. 3대1의 비율이죠. 기대 수익이 낮은 걸 커버할 만큼 등락률은 매매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것이죠. 등락률이 매매 기회도 적고 기대 수익도 적었다면 버려도 됩니다. 하지만 기대 수익이 적은데 매매 기회는 많기 때문에 과연 버리는 게 맞는가 고민이 되는 것이죠. 등락률이 매매 기회가 3배 많으니까 기대 수익 9,000원 곱하기 3배는 27,000원으로 벌어들이는 수익금은 거래대금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등락률과 거래대금 모두 사용하자입니다. 차라리 하나가 손실이었으면 끊어내면 될 텐데 둘 다 수익이고 총 수익금도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행복한 고민이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매사에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마음이 풀어졌다가 깡통 찬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항상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확실한 건 없다는 생각으로 조심해야겠습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인데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종목을 선정할 때 효율적인 건 거래대금 상위다. 하지만 매매 기회는 등락률이 더 많다. 그래서 매매당 기대 수익은 거래대금이 높지만 총 기대 수익의 합은 등락률도 만만찮게 높다. 그래서 둘 다 사용해 보면서 압도적으로 좋은 걸 찾아내는 연구를 지속하자. 마무리하면서 사용한 코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콤마를 없애주기 위해서 str을 사용했는데요. 판다스에서는 문자열 관련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함수 명령어 앞에 str을 붙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str을 붙여주고 replace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str를 가지고 슬라이싱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명에 앞에 한 글자만 뽑아낼 수 있죠. 수익 칼럼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에 하나의 숫자만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str 스플릿으로 분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를 활용하여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자를 스플릿 해보겠습니다. 띄어쓰기가 되어 있죠. 이렇게 연도, 월, 일 3개로 분할되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건 간단합니다. expand는 true로 설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써먹을 때가 많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등락률과 거래대금 중 수익률이 큰 기준은 무엇일까 알아봤고 코드까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